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미국의 금리 동결 결정을 받아들고 출발한 오늘장, 결국에는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2060선 이후에서의 아주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과 유럽의 돈풀기 정책이 이제 차례대로 시행이 되고 있죠. 미국의 돈줄 재개 포지션도 일단은 또 다음으로 연장이 되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 파티에 접어들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전문가들은 좀 가능성 얼마나 보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적인 빅뉴스만 더 더해진다면 충분히 연말까지 유동성 랠리 가능하다라는 시각인데요. 뭘까요? 바로 이 중국입니다. 오중전회가 마무리가 이제 되는 중국 쪽에서 추가적인 어떤 부양 액션까지 나와준다면 정말 또 금상첨화라는 얘기인데요. 이미 지난주에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하면서 기존보다는 적극적인 어떤 정책 스탠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는요, 지금 오중전회 이후에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와 내수 진작 계획들이 추가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이런 기대감을 받으면서 코스피 쪽으로 계속해서 매기가 조금 더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시장 특징 자세하게 점검해 보시죠.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미국 FOMC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사실은 딱 예상한 만큼의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 오늘 크게 오릅니다. 바로 미국 쪽에서의 이슈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재료가 될 만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주주 친화책, 특히 삼성이 하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세가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하는데요. 주주 친화책 역시나 달랐습니다. 통 큰 이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훈풍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땡큐 삼성을 외치면서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지수 분위기입니다. 탄력 좋습니다. 2060선도 단숨에 뚫어내는 모습인데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91% 상승이고요. 2061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분홍색 라인, 5일 이동평균선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꾸준히 우상향 패턴 만들어내고 있고요. 오늘장 빨간색 장대 양봉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봉 확인하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갭상승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인데요. 9시 50분 구간에 2064선에서 고점 형성하고요. 이후에 약간은 좀 탄력 둔화되는 열시 구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2060선에서의 어느 정도 지지력은 확보를 하면서 움직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수급 주체별 동향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 쪽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다소 좀 팔고 있는 모습이네요. 외국인 쪽에서는 2천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700억 원 정도의 또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쌍끌이 매도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보시면은 지금 개인 쪽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매수가요 3,200억 원가량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별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탄력이 좀 좋은 업종부터 살펴보시면은요. 아무래도 좀 삼성그룹 쪽의 영향을 바로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의 상승이고요.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조 쪽이 지금 현재 1.5%대 상승, 의료정밀과 기계, 의학까지 나란히 1%대의 고른 상승인데요. 사실은 오늘 전기전자 쪽 보시면은 다른 업종은 눈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화면에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다소 좀 되는 업종입니다. 운수창고 1.53%의 하락입니다. 어제 운수창고 업종지수가 자그마치 5%나 밀려났는데요. 현대 글로비스 급락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 운수창고 쪽은 계속해서 힘든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전기가스와 음식료품, 통신, 섬유의료까지 1% 안팎의 비교적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1% 가까이 오릅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오늘은 지수 대비로는 하락 업종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일부 몇몇 종목들의 상승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삼성그룹 오늘장에 또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1등 공신되겠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현재 시총 상위주들인데요. 혼조 양상입니다. 그런데 빨간불 들어온 종목 보시죠.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SDS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5%나 오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수에는 약 16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18포인트 오르니까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가 끌어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현재 3.5% 정도 상승, 지수는 한 2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삼성그룹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 오늘 개장하기 직전에 이 3분기 실적 확정치 내놨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그리고 앞서서 발표됐던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정도였는데 이것보다도 시장에서 환호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 보시는 이 뉴스 때문입니다. 자사주 매입 자그마치 11조 원입니다. 1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에 따른 주주 친화책 그리고 주가를 움직이기에도 충분하다라는 해석이 나타나면서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하향 조정 나왔는데요. 웬일인지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위쪽으로 좀 바닥을 잡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삼성그룹주들의 강세가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좀 힘들었는데요. 오늘도 딱히 방향을 돌려놓지 못합니다. 현대차 약보합권이고요. 현대모비스 1%대 조정, 기아차도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오늘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이제 한 절반 정도 끝난 것 같네요.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성적표 공개를 마무리하고요. 서서히 중소형주의 실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쭉 묶어보니까요. 대림산업이 가장 실적의 덕을 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림산업은 자그마치 8%나 급등하는데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였는데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빠졌으니까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오늘장 시원스럽게 상승합니다. 네이버 2.77% 상승, SKC나 고려개발, SNTC도 모두 1에서 7%대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는 실적뿐만 아니라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네이버도 자사주 매입 소식을 좀 내놨는데요. 자사주 매입 규모가 1,800억 원 정도로 됩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눈높이를 충족시켜주면서 현재 주가는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장중할 때는 60만 원 잠깐 좀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S&T그룹 같은 경우는 늘 실적이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대표적인 이런 모범생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7%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반면에 실적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풍산, 바이오랜드, GS홈쇼핑, 넥센타이어 정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넥센타이어 오늘장 부진한 실적에 10% 이상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는 낙폭이 가장 크죠. 그럼 오늘 여의도증권가 특징주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흐리는 종목으로 꼽혔는데요. 오늘도 약세 흐름이 이어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리포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스튜디오에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네, 현대글로비스가 어제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또 현대차그룹과의 이 PCC 계약 연장 내용을 공시를 했는데요. 이 계약 내용이 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어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아쉽지만 숨고르기 필요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27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또 현대차그룹이 장기 운송 계약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3조 8,608억 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4% 개선된 1,7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였는데요. 영업이익 증가는 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CKD 마진 개선과 또 벌크 시황 회복에 따른 벌크 사업부 이익 확대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양호한 3분기 실적, 하지만 아쉬운 계약 내용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25만 5천 원에 하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아쉬운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이라고 했고요. 또 2017년까지 현대기아차가 수출 물량의 50%를 운송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현대차그룹과의 완성차 해상운송, 즉 PCC 계약 연장 내용은 시장에 다소 실망감을 가져다 댔는데요. 그럼 계약 내용 확인을 해보시죠. 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현대차와는 7,388억 원, 기아차와는 6,338억 원의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기아차 모두 완성차 수출 물량의 50%를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하게 됐는데요. 당초 현대기아차 수출 물량의 60%를 운송하는 계약이 기대되었지만 기대치 대비 10%포인트 적은 물량을 맡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실망감에 신한금융투자는 2016년 완성차 해상운송 매출액 전망치를 2조 700억 원에서 1조 7,26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환율 영향이 컸던 3분기 실적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26만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법인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또 다소 실망스러운 배송권 협상 역시 주목을 했습니다. 해외 물류사업 부분이 우호적인 환율 효과와 또 미국 유럽 지역의 내륙 운송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늘어났는데요. 특히 중국 법인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현대글로비스 3분기 중국 법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했습니다. 러시아 법인의 경우도 지난 1분기를 저점으로 매출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요. 또한 환율 상승의 영향과 슬로박 체코 법인의 생산량도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3.2% 떨어진 19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보시다가 코스닥으로 넘어오려면 약간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효과가 없는 코스닥 시장은 오늘 다소 좀 지루하게 굼뜨게 움직이는데요.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0.7% 정도 코스닥 지수가 올랐죠.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하는데요. 에너지는 약간은 좀 부족합니다. 현재 상황 보시면은 0.14%의 상승, 694선 부근 지나가는데요. 상승이라기보다 전일 종가와 거의 비슷하게 옆으로만 움직입니다. 일단은 큰 욕심을 좀 내지 않는다면은요, 이 700선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순항한다라는 정도의 의미 둘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의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는 지금 코스닥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외국인 쪽에서 90억 원, 그리고 지금 기관 쪽에서는 8억 원, 아주 소폭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장하고 나서 1시간 조금 지난 구간에서 외국인과 개인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좀 뚜렷하게 어느 정도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쪽에서는 거의 지금 관망세거든요. 어느 쪽으로 포지션 잡을지 좀 더 보셔야겠네요. 개인 쪽에서는 15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은 혼조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이 가운데서 좀 많이 오르는 종목 메디톡스입니다. 현재는 6.6%나 급등이고요. 50만 원권 근처까지 다시금 회복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만 4,700원 부근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까지 뚜렷한 재료는 나타나지 않는데 어제 셀트리온이 한 차례 좀 급등을 했고요. 현재는 한미약품이 또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돌아가면서 순환매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좀 상승 종목 보실까요? 카카오, CJ ENM, 콘텐츠 약간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0.7%가량의 비슷한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코미팜, 이오테크닉스 정도인데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네요. 반면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S 홈쇼핑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현재 이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4.6% 정도의 하락 흐름이고요. 18만 3천 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지금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 검찰의 고발 소식,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 함께 좀 급락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젠백스 앤 카엘입니다. 젠백스 테크놀로지가 8%대의 하락 흐름이고요. 젠백스 6%대, 삼성제약도 함께 물꺼볼 수 있는 그룹주죠. 5%가량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12월물 현재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252.75선 부근 지나갑니다. 상승 탄력 상당히 좋고요. 0.7%가량의 오름폭 보여주면서 250선 위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보다는 서서히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입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는 2,700계약 정도 강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오늘 현물 쪽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선물 쪽에서는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00계약가량의 매수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는 680계약 정도 현재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